자, 안녕하십니까.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입학사정관들이 이야기하는 101가지 학생부 종합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어머님들과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면서 101가지 이야기를 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를 대학에 파는 거예요. 그죠? 파는 건데 당당하게 팔 수도 있고 약간 비굴하게 팔 수도 있죠. 자, 당당하게 파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학생부 교과전형 점수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 나 좋아. 나 갈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정시, 나 점수 되는데 나 갈게. 당연하죠. 그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모자라요. 여러가지 고등학교의 특성도 있겠지만 약간 모자라요. 하지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죠? 입학사정관들이죠.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에 맞게 학생부를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의 시각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하고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4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죠? 첫 번째, 학업 역량. 1번입니다.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세 번째, 인성. 네 번째, 발전 가능성. 인성 나쁘다고 그렇게 되면 되나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들이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이 1번이요. 근데 학업 역량은 엑셀 파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쑥 들어가서 컴퓨터로 싹 다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입학사정관들의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 어떤 걸 볼 거야? 어떻게 뽑을 거야? 어떤 게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42.6%로 전공 적합성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 학업 역량입니다. 자, 희한한 거는 인성보다 발전 가능성이 낮아요. 팍 두들겨 펴갖고, 이렇게 인성을 끌어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쨌든 인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전공 적합성이 학업 역량보다 높은 것은,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그거를 핸들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미철 성적이죠, 성적. 자, 그러면, 자, 학업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학업 역량은 그냥 성적만 좋으면 될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교과 전형에서는 비교 내신을 잘 안 쓰는 경향이 강한데, 학생부 종합은 비교 내신 쓰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어떤 거? 목동을 예를 들어드리게 되면, 강서고등학교와 다른 고등학교에 대한 것들의 성적이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일반 전형 상황에서 강서고등학교 한 1.6 정도를 가지면은 1차를 합격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양천고등학교나 아니면 백은고등학교는 그 점수 갖고는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점수상의 편차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왜 발생을 했었을까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뭐를 볼 거냐면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학업 성취도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목별 이수자의 규모는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별 등급 외에 원점수 외에 표준 편차나 평균은 적절하냐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차가 많다? 어찌 보면 성적을 쭉 스펙트럼이 넓다?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점수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편차가 좀 높게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평균이 좀 낮고요. 이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좀 편차가 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91점인데 평균이 89야. 표준 편차 엄청 낮고. 이러면 어때요? 쉽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안에서 막 온다고 싸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마냥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등급이 그냥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차,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정상평가를 하는 경우가 좀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Q&A에서 어떤 것들이 좀 많았냐면요. 이게 많았어요. 점수 선생님 낮아요, 점수가 낮은데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 3학년 때는 점수 참 좋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첫 번째 항목에 이걸 무참히 밟아냅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어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팅을 해서 전체 평점을 일단 높게 잡아놔요. 그러면 그 평점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먼저 뽑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나의 발전 가능성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상황. 왜냐? 점수가 높은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학교들. 그럼 나는 밟아 올라오고 싶어? 이걸 어필하고 싶어? 대학을 낮추면 됩니다. 대학을 낮추면 당연히 평점이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밟아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서울대학교인데 난 밟아 올라갔어요. 근데 평점을 했더니 2점대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평점보다 딸리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학업 성취도에 대한 Q&A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건 학업 태도의 의지 부분이 있어요. 자기주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주도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평가목상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크죠. 동점자상에서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교과 수업에 적극적이고 집중력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열정이 보이느냐. 자, 선생님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 때문에 비비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학생 과외는 매너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합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비벼서 될 부분이 아니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합이 맞아서 서로 배려와 그런 것들 세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기적성 써주는 거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 배려심이 녹아난다면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애가 자빠져 이러면 안 되죠, 그쵸? 그거 학종 안 되지.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있는지 확인 꼭 하세요. 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탐구 활동이 어떤 거와 관련이 있느냐면요.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활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쵸? 자, 그 다음에 각종 교과 탐구 활동에 의한 창조적인 결과적 산출물이 있느냐인데 이게 저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뭐가 관련이냐면 대학 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학 연계 프로그램, 캠프나 이런 것들도 좀 있죠. 근데 이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과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참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어필할 수 있다면 약간 학업 역량상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제가 여태껏 처음에 얘기드리고 두 번째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겠다.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밝혀주면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학업 역량에 대해서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부를 좀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구조 잠깐 보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구조인데요. 첫 번째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과에서 수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공 과목들을 들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설이 안 되는 학교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감안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쪽에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교 프로파일입니다. 고교 프로파일은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건데요.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거에서 자,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성취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활동과 경험. 이 활동과 경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 대학고교 연계 프로그램이 여기에 좀 많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전공 적합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어떤 식으로 물어보고 있느냐면 첫 번째,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여기도 성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성적에 대한 성취도가 1번이에요. 이수됐느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성취도가 1번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 존재하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자, 막 인터넷에서 보면은 누가 붙었더라. 그 중에 대장 서울대학교, 그 중에 또 대장 의대 붙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학생부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 좋아요.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다 좋아요. 성적도 좋고 뭐도 좋고 상도 많고 이리 잘라도 되고 저리 잘라도 되죠. 근데 조언을 꼭 하시죠. 조언을 하게 되면 어떤 조언을 할까요? 아, 난 이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학생을 본 적을 없어요. 그 학생을 본 적이 없죠. 그죠? 자, 그런 과정상에서 어떤 레전드가 발생을 하냐, 이런 레전드가 발생합니다. 예, 5등급인데 연세대학교 간 친구가 있어요. 3등급인데 서울대학교 간 친구가 있어요. 4등급인데 서울대 간 친구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의 학생부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전공 적합성 관계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일단 1차적인 서류 전형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성적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거에 비해서 전공 관련된 그 과목의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전공 관련된 과목 이수 및 성취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모태가 좋아야 되잖아요. 모태가. 거기서 이렇게 뭔가 내가 하나 잘했어. 머리에 싹 돌 던졌는데, 퍽 맞았어. 여러 번 던졌는데 한 번 더 그거 한 번 맞았어. 이렇게 됐다고, 그걸 잘했다고 보여주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모태가 되는 부분, 근본적인 부분, 전체 평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전공 관련된 과목에 대한 점수가 높다면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관련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이 세특에서 선생님들이 거기 써주시는 내용들이 부분이 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느냐? 네!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건 모르지만 세특에서 얘는 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경험과 전공의 연관성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없다! 하지만 점수 높으면 된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좀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활동과 경험상에서 전공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인가?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쵸?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대학교하고 건국대하고 6개 대학인데 이 대학 외에 101가지 쓴 똑같은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이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면접을 뺐어요. 근데 이 학교는 안 뺐어요.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오해가 있느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느냐, 그거를 풀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그 부분이 면접입니다. 면접상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면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학교도 봅니다. 이 학교 어디? 고대, 서울대, 연대, 건대, 이화여대 6개.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인성이 좋아야죠. 그쵸?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성입니다. 인성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예, 범죄자들도 처음에 좋은 이웃이 들어가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 학생부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글귀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나쁜 상황이라면 좋지 않을 겁니다. 그쵸? 인성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서 엑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무단결석입니다. 그 부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인성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성입니다. 인성에서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선생님은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총평란에다가 이제 써주시는 거기에 보면은 아이들에 대한 항목들을 쭉 써주시는 걸 본 적이 있죠. 그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나눠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걸 봤으면 좋겠다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오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눠서 써주시는 거 선생님들의 노력이시고 배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협업 능력이나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으로 어떤 걸 질문하고 있을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몇 개만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협업 능력입니다. 협업 능력은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친구들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군대에서 3년 동안 못하니까 점점 줄였잖아요. 2년 살고 1년 살고 지금 1년 2개월인가 그 정도 살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이들하고 3년 동안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살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인성 좋은 거예요. 인성 좋은 거. 자, 그렇지만 세특이나 그리고 평가 항목상에서 어떤 게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모든 평가나 모든 학습을 통해서 그거를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똑같이 노력을 했다. 근데 저놈은 안 해. 그러면 끌고 가. 이러면 리더십이고. 그리고 협업도 되고 나눔과 배려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눔 배려도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고자 한 구체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렇죠? 흥부. 근데 요새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모둠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숙제도 하고 뭣도 하고. 근데 다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친구를 내가 이끌어서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이 친구를 이끌어서 그 친구와 같이 과제를 끝까지 했어 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없지요. 사실. 그럼 그 친구 학생도 난리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참 드러나게 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게 제3자 입장은 다른 쪽으로 보면 또 3자, 주체적인 건 누구, 나는, 너는, 우리. 이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협업이나 나눔 대부분 다 옳게, 좋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런 게 얘기했죠. 그래서 도덕성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번에 서울대학교 봤을 때 이 친구는 3년 내내 교칙을 준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벌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벌점이 툭 나오면 좋겠지만 벌점이 기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완전히 찍혀서 얘 벌점을 몇 점 받았습니다. 내가 몇 번 깎아도 도저히 안 돼서 별점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뽑아주실래요? 이렇게 되면은 애매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세상에 한번 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선생님에 대한 배려, 인내심도 평가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세상 올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내용을 했느냐면 인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인성의 단점이 뭘까요? 나쁜 인성을 부각시켜서 나타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발전 가능성으로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자, 여기서 좀 의외적인 게 있죠. 어떤 거냐면 리더십이라는 부분입니다.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원래는 좀 더 높게 항목상으로 놔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학생회장에 대한 그런 학생회장을 하고 혹은 정규학생회장 하는 이유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꾸준히를 가지고 다 하면서도 하는 이유는 뭘까? 포장을 잘 하려고. 그죠?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좋은 포장은. 그런데 의외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항목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학생회장이 아니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을 꼭 직책적인 부분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 들어갈 수도 있죠, 사실. 그죠? 예전에 민사고에서 학생회장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회장이 됐을 경우에 민사고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의대로 갈 수 있는 TO, 뭐 중대로 갈 수 있는 뭐 의대로 갈 수 있는 TO,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었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때 있었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은 꼭 명패를 달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입니다.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인데,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선생님의 철저한 항목상에 대한 것들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정적인 부분이 어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서 많이 나타난다?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성보다 자기주도성을 먼저 채웠죠. 그죠?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거기서 지금 관찰자 입장에서 가장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기주도성인데, 자기주도성의 과정만 싱겁게 보는 것보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난 됐어! 이거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죠? 너무 힘든 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무게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 항목은 자기소개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서는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학생부는 교사 입장에서 학생의 성장을 관찰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자료예요. 선생님이 쓴 거고,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학중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과 학생이에요. 누군가가 거기서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들어와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아이와 선생님의 합이 어느 정도 맞아서 이 친구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 혹은 성장 못 시켰으면 애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나쁜 놈, 이런 것이 나올 건지는 참 애매하긴 하지만, 자, 지금 그 나쁜 것도 표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될 거예요. 분명히 나쁜 놈이니까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술이 좋으니까 다른 거 시킬 수 있어요. 전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빠! 그렇지만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성적이 이 정도, 근데 어느 정도 분포상으로 난 여기만 집중되고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자,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막 갔는데 요만큼만 평가를 해주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정 중심에 대한 보완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학생이 자기소개서에서 그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어떤 거냐면 살펴볼까요? 자기소개서는 어떤 거냐면 지원자가 성장한 과정을 보여주는 해설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했는데 그 과정이 관찰자만 본 거니까 그걸 조금 더 좀 맛을 좀 내줘와. 그럼 내가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좀 밋밋해. 그러니까 좀 거기에서 니들이 좀 뭔가 어필해봐. 이렇게 되면 자기소개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는 분명히 관찰자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 좋은 얘기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야, 어떻게 쓸지 네가 써갖고 와봐, 내가 써줄게, 이렇게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로 진실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면접과 자기소개서로 파악을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에 대한 객관적인 과정을 기술한 겁니다. 학생부 종합이 어떤 거예요? 결과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과정 중심적인 그 입학 사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심적인 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야? 자기소개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되느냐면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는 이게 어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사실이 열거가 됐을 때 그것이 자기소개서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은 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둬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컨설턴트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일부 선생님들이 계속 요구하고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소개서를 얼마만큼 잘 써갖고 애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합니다. 나는 이건데 합격을 시켰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생뻥이죠. 지금 여기 뻥이라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Q&A에서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 학생부가 부족해도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합격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의 열쇠를 쥐는 것은 어렵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학생부를 통해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을 충족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1번 뭐예요? 성적을 다 쏴서 분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성적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전공 적합, 자기가 지원한 전공에 적합한 그 성취도가 나쁘다 그러면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걸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좀 알려주세요. 공부는 안 했지만 열의는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열의는 충분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여기 써있기 때문에 자, 자기소개서만 가지고는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학업적인 부분, 성취도 부분을 잘 만들어 놓은 후에야 자기소개서가 무기로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거다. 단 성적이 꼭 상위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있습니다. 중위권과 하위권에서 그 성적에 맞게끔 진행됐을 때 과정에 대한 어필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어디에 자기가 적합한 대학을 선택을 해서 그 비슷한 레벨에 몽땅 모여있다면 자기소개서가 갖고 있는 그 표현 부분은 응집력을 가지고 팍! 가서 가슴에 꽂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적을 자기소개서로 나는 엎어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자기소개서까지 갔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생부라는 것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아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뭘까요? 자, 학생부를 하면서 학종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고교 프로파일이에요. 고교 프로파일. 자, 고교 프로파일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고교 프로파일. 이 고교 프로파일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걸 입력하게 되어 있냐면 고교 기본정보, 학생 수가 몇 명이다, 그리고 선택권이 있느냐, 학생 선발의 선택권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써 올리게 되어 있고요. 교육 환경 및 구성원의 특성, 구성원은 선발 집단이냐 아니면 그냥 뺑뺑이 돌려서 나온 집단이냐,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전국군이 아니냐, 그쵸, 이런 거. 근데 자,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프로그램이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 없는데 거짓말로 쓰게 되는 경우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아리 개설 및 운영 방식, 교내 시상 내용, 그 다음에 3개년 교육과정의 편성표, 기타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사항은 어떤 거냐면요, 동아리하고 시상 경력은 추가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난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명덕에 보이는 이런 게 있어요. 명덕인상.
명덕인가 훌륭한 명덕인상, 자랑스러운 명덕인상. 자 그러면 다른 고등학교에도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뭐 훌륭한 강서인상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고교 프로파일에서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들은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고교 프로파일이 학교에서 진행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쓴 자기소개서에서는 고교 프로파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막 썼어요. 왜냐? 막 나는 애타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자율 쪽에서 자율동아리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거에서 나는 막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막 역량을 과시하고 있어. 하지만 써놓진 않았어. 니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동아리도 분명히 선생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그것듯이 프로파일로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